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4일 새벽 6시입니다. 간밤에 러시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입니다. 이 시위는 동쪽으로는 사할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할린, 브라지보스톡,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페테스부르크, 소련, 러시아 전역에서 약 수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혹한이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가 야쿠츠크라는 데인데 거기서는 영하 53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거리로 나와서 푸틴 규탄 구호를 부르짖었습니다. 이 시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이 나발리라는 사람을 지난 여름에 푸틴이 지령한 것으로 보이는 어떤 KGB 요원에 의해서 이 독극물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인사불성이 됐는데 다행히 외국에서 압박을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독일로 이송이 되어서 독일로 이송될 때까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치료를 해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의 몸에 묻어 있는 독극물을 조사했더니 이것은 러시아 군대에서 사용하는 신경 독극물이라는 게 밝혀져서 틀림없이 이것은 푸틴의 지령에 의한 암살 시도다 해가지고 아주 관심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 40대 알렉세이 나발리는 몸이 낫자 귀국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모스크바에서 공항에서 연행돼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항의 시위가 어제 벌어진 것인데 이 사람은 이 야권 지도자 나발리라는 사람은 한때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약 27%의 득표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푸틴의 주로 부패 문제를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잡혀 들어가기 전에 미리 폭로를 하나 해놓고 들어갔습니다. 즉 흑해 연안에 푸틴이 돈으로 치면 약 한 10억 달러 이상 시가의 아주 호화 별장을 보유하고 있다 해가지고 별장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이 시위에 나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뭘 외쳤느냐? 자유를 외치면서 또한 푸틴의 부패에 분노한다는 의사표현을 강하게 했습니다. 역시 한 20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보니까 이 푸틴이 부패 정권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푸틴에 대한 이 시위가 지금 당장 정권을 흔들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장기 집권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시위대는 상당히 도전적이었습니다. 경찰이 상당히 밀리는 입장이었고 지나가는 이 러시아 정보기관 차에 막 눈을 뭉쳐가지고 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이 러시아 사람들이 시위를 그렇게 격렬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화염병 던진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 시위는 의외로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세적이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몰리는 상황도 있었고 경찰이 이 부인을 연행을 했다가 풀어주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약 4만 명이 시위에 참석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현재 2,800명이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연행자 수가 많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올라 있는 집회 사진을 막 내리고 있다는데 문제는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입니다. 그동안 푸틴은 트럼프
트럼프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아주 거의 갖고 놀다시피 했고, 트럼프도 푸틴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보이면서 푸틴의 문제점을 별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트럼프 4년 동안은 푸틴 깡패 같은 이 푸틴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푸틴이 마치 세계 지도자의 뭐 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식으로 위상을 올려놓았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시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주 궁금해졌습니다. 일단 지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러시아 외무부가 먼저 이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에서 미리 이 시위가 있을 줄 알고 어디에는 미국 사람들 주의하라는 그 알림을 올렸더니 이게 시위를 선동했다 해가지고 덮어 씌우니까 미국 대사관에서도 상당한 강경한 반격을 했는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논평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상당히 경화될 가능성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 시위에 나온 러시아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기 집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패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독사를 하려고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 마침 그 사람이 깨어났는데 이 사람이 다시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감옥에 보냈다. 여기에 대한 분노입니다.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나는 날반디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대우할 수는 없다 하는 인간적인 어떤 분노가 느껴지는 논평이 많았습니다. 이 모스크바에서는 푸시킨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추운 야쿠츠크에서도 영하 50도가 되는 데도 있었고, 심지어 사할린에도 있었고, 아마 전국 수십 개 도시에서 동시에 일어났는데, 이거는 나발리라는 사람이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내가 구속되니까 일어나라. 이 사람이 역시 소셜미디어를 잘 이용을 해요. 또 부인이 굉장한 행동가로 바깥에서 열심히 이 집회를 독려하고 해서 참으로 오랜만에 러시아에서 시위다운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이 겨울에 시위를 하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보였습니다. 눈뭉치를 가지고 던진다는 게 화염병이 아니고 눈뭉치를 가지고 던진다는 게, 또 영하 50도에서 시위를 했다는 게 아마 이런 극적 효과를 더 길렀다고 저는 봅니다. 이 돌이켜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1980년대 후반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트 같은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고르바초프가 피를 흘리면서 세워진 볼셰비키 정권이 고르바초프에서 피 흘리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핵무기 아무리 많아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무너진다는 걸 잘 보여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1991년에 군대가 공산당 정권을 지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때는 저 흑해에 휴양 중이던 고르바초프는 연금되고 옐친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스크바에서 군중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군부 쿠데타를 옐친이 민간인이 저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91년입니다. 벌써 그 세월 흘러가지고 30년이 지났네요.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이제 서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줄 알았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르바초프가 너무 성급하게 하다가 보니까 불만이 또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서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고 말았어요. 1991년에.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만 남게 되었습니다. 옐친이 이 러시아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술주정뱅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아주 젊은 KGB 출신인 푸틴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문제는 푸틴입니다. 푸틴이 완전히 공산당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과거에 독재 정권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푸틴이 헌법을 바꿔가지고 잠시 대통령직에 물러나서 수상으로 갔다가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장난을 부리면서 근 20년 동안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사이에 러시아 경제는 살지 못하고 자원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평균 수명이 공산당 시절보다 더 줄어버렸습니다. 평균 수명이 북한하고 비슷합니다. 더구나 의료 체제가 무너지고 부패 만연하고 그런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곳곳에서 도발적인 정책을 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빼앗아 가고 우크라이나 동쪽에서는 자기 편을 들쑤셔가지고 완전히 내란 상태로 만들고 그 상공으로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해가지고 200명 이상을 죽게 하고 그리고 정적이 외국으로 도망가면은 이 밀정을 보내가지고 암살하고 하는 이런 반문명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드디어 트럼프를 지원해가지고 2016년에는 힐러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트럼프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게 또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곳곳에서 말썽을 부리는 자가 이 푸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이 시위는 아마 더 큰 시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시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충 이 BBC 같은 유럽 언론이 CNN보다는 이 사안을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해서 첫 번째의 어떤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은 국내적으로 이 문제, 코로나를 잡는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한 몇 개월은 이 외교 문제에 신경 쓸 여가는 좀 없을 것이라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푸틴이 과감하게 이 탄압 정책을 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도 민감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당면의 적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70년 뒤에 그 악마 정권이 무너지고 조금 숨돌리려고 하다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도 결국 실각을 하고 옐친은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혼란을 계속 지속하다가 또 푸틴 같은 과거에 공산당 지도자 비슷한 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20세기에서 21세기에 걸쳐가서 100년 이상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볼셰비키 혁명이 짜르 체제를 타도했지만 결국 역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짜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자본주의화, 민주화로 갔더라면 훨씬 더 피를 덜 흘렸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최근에 지난 한 100년 동안 러시아 지도자 중에서 그래도 인간적인 동정심이라든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르쇼프입니다. 스탈린을 격화시켜가지고 이 숙청, 피의 숙청의 종지부를 끊고 강제수용소에 있던 수백만 명을 해방시켰던 후르쇼프. 그리고 후르쇼프의 영향을 받았다가 나중에 정권을 잡고 개혁 개방을 함으로써 사실은 소련 체제가 무너지도록 내부에서 무너지도록 도와준 고르바초프 두 사람입니다. 특히 고르바초프, 후르쇼프. 푸틴 체제가 끝나고 조금
좋은 지도자가 나타난다면은 이게 중국과 북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러시아가 달라지면은 중국과 북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오늘 일어난 이 대규모 시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영상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시위 장면을 많이 옮기고 하는 것도 러시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한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결한 이 냉전시대 때 미국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저 소련을 붕괴시킬 것이냐 하는 전략 문서를 많이 썼는데 거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스탈린 체제는 이 악마의 정권이지만은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 푸시킨 같은 위대한 천재와 예술가들을 배출한 러시아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언젠가는 이분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썼던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위대한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러시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